안녕하십니까. 마누박의 웰네스 클리닉의 이황재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비타민C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구독자가 한 5만 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만 명 이외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이미 비타민C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에게도 이제는 좀 체계 있게 완전히 대학원식으로 강의를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이제는 제가 하는 이 강의를 하나도 빼놓지 말고 드시길 부탁드리는데, 혹시 빼먹는다고 하면 제가 하는 강의가 5년 전에 저술한 100세 시대 건강의 답 이황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를 제가 썼습니다만은 이걸 다시 읽을 기회가 없는데 이번에 강의 때문에 좀 읽어보니까 굉장히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 있는 내용 순서대로 비타민C의 각각의 효능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왜 당신은 비타민C만 연구를 했느냐? 비타민C 말고도 비타민은 종류가 많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비타민C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따로 독립을 해야 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C만을 연구를 했고, 제가 30년 이상을 연구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4년 전에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의 사정상 학교를 떠나면 실험실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지금은 실험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비타민C 연구는 제 제자에게 넘겼고, 저는 임상의 현장에서 암으로 고생하시는, 그다음에 백신 부작용과 같은 일상적인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을 빨리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비타민 B만 가지고 이런 클리닉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비타민 C는 클리닉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3년 가까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비타민C 효능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점점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C가 진리로서 건강을 위해서 살아있는 물질이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임상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우선 많은 비타민들이 발견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비타민C의 발견의 역사는 좀 독특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발견되었다는 것이 그 역사의 특징입니다. 소위 말해서 의학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영국이 세계 최고의 해상국가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던 겁니다. 배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그 시대였는데, 배를 타고 나갔다만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게. 배를 타고 가는 해군 병사들은 다 젊은이들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해군 역사책의 공식 기록에 의하면 점령지를 갔다가 돌아오면 평균 절반의 병사들이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100명이 나가면 50명이 평균적으로 죽어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의문을 갖고 있었던 제임스 린드가 배를 타고 남아공을 향해서 18세기 중엽이죠. 아프리카 상단부까지 오는데도 벌써 몇 개월이 걸리는데, 거기에 왔을 때의 폭풍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프리카 북단에 배를 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그때 이미 많은 병사들이 뇌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임스 린드의 해군 함정만 폭풍을 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상선들도 같이 있었는데, 너무나 우연하게도 그 바로 옆 배가 레몬과 오렌지 등을 파는 그런 상선이었다는 거예요. 이 과일을 좀 먹여야겠다고 해서 제임스 린드가 그 과일들을 사서 먹였다는 거죠. 먹였는데 놀랍게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다시 새롭게 항해를 시작할 때는 병석에 누워있었던 병사들이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제임스 린드는 눈여겨본 거죠. 그 항해를 하는 동안에 결국 앓다가 죽거나 또는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그 감귤류의 과일을 먹이고 난 항해에서는 그 병사들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걸 본 제임스 린드는 의사이기 때문에, 즉 질병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뭔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항해가 끝나지 않잖아요. 다시 이제 돌아왔지만 또 다시 남아공을 향해서 갈 때는 제임스 린드는 연구하는 의사로서 새롭게 배를 타고 가면서 이번에는 괴혈병에 걸린 환자들을 6군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 계통을 먹인 그룹과 과일이 아닌 것을 먹인 6개의 군을 해서 했더니 오로지 감귤류를 먹인 그룹에서만 끝까지 그 항해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고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관찰을 해서 인류 최초의 임상실험이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결과를 요약을 해서 괴혈병의 치료라는 논문을, 짧은 논문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팩트를 갖고 있는, 말하자면 보고서죠. 그 보고서를 1753년에 해군 당국에다가 보고하게 됐어. 지금까지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놀랍게도 그 보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는 당국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50년 동안을 이 보고서는 그냥 거의 사장된 채로 넘어갔는데 해군 내에 있는 병사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그냥 뭐 입에서 입으로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지 향해서 갈 때 반드시 레몬이나 오렌지를 싣고 나가라라는 말이 구전으로 전파가 됐고, 놀랍게도 그렇게 오렌지와 레몬을 싣고 나간 해군 함정에서는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50년 동안 그렇게 전파가 돼서 거의 모든 해군 병사들이 그걸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해군 당국은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었는데, 이제 50년이 지난 1800년 초에 비로소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해서는 이거를 법제화해야겠다 해서 영국 정부가 법제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1753년에 제출된 제임스 린드 리포트를 공식적으로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1802년에 출항을 해야 될 경우에는 출항 허가 조건 속에 반드시 사람 수에 맞춰서 오렌지나 레몬을 실은 확인서가 있어야만 출항 허가를 내주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비타민C의 과학적 사실을 알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C는 어느 일정 기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훔쳐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비타민은 어떠냐? 비타민 B나 비타민 A나 E나 다른 비타민은요, 부족해서 죽기까지 갈 수가 없다는 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비타민 B는 부족해서 안 죽는다는 뜻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비타민 B도 부족하면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죽지 않을 정도로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이라면 비타민 B가 부족해서 죽기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아주 적은 양이지만 비타민 B가 반드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비타민 B는요, 미세 영양소라고 그래요. 많아봐야 밀리그램이에요, 밀리그램. 수 밀리그램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비타민 B나 비타민 E나 여러 적정량 보세요. 다 밀리그램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양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만 먹으면 최소한도 죽을 정도로 부족한 상태에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비타민 C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비타민 C는 미세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타민 C는 늘 강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이 비타민 C를 지금도 몸에서 만들고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비타민 C를 만드는 근거가 뭐냐면, 알고 봤더니 비타민 C는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원료가 돼서 어디에서 만들어요?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개나 소나 말이나 사자, 호랑이, 고양이, 코끼리 다 간에서 비타민C를 충분한 양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동물들과 똑같은 기전으로 포도당을 가지고 몇 단계 변화시켜서 비타민C를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었는데 그 비타민C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유전자 하나가 돌연변이가 와서 비타민C 만드는 능력을 영장류,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영장류에게서 지금 더 이상 만들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있는가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돌연변이가 온 유전자 분석에 의해서 찾아내기까지 했고 뒤바뀐 염기 서열을 완전히 복원까지 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유전자를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평생 비타민C 실험을 쥐를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 원래 원론적으로 쥐를 가지고는 비타민C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쥐는 비타민C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비타민C를 만드는 유전자가 분석이 됐기 때문에 쥐에서도 그 유전자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알기 때문에 복원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 생쥐의 그 온전한 유전자를 사람처럼 돌연변이가 온 사람처럼 그런 돌연변이 시켜버리는 거예요. 또는 그 유전자를 빼버리든지 이런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만든 쥐를 20-30년 동안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그 쥐를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쥐를 가지고 동물을 이용한 생체 실험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기가 막힌 비타민C 효능을 증명하는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얘기하면은 비타민C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학에 의해서 비타민C는 인간이 만들던 물질인데 왜 못 만들게 됐냐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과학자들이 그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그 근거가 되는 그 유전자 망가진 거 찾았고 다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똑같은 쥐를 만들게 됐고 그 쥐를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비타민C의 과학은 급속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실이 비타민 B나 A나 E나 D나 이런 비타민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비타민C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도는 이해가 되셨을 거 생각해서 비타민C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옛날에 적정량을 60 내지 100ml만 먹으면 된다고 지금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적정량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